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식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역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를 만나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전세대에 걸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광양형 시책을 확인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새해를 맞아 각 지역의 올 한 해 계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주요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구 10만 달성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공영민 고흥 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조성, 그다음에 민간 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는 2026년 말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지금 민간 우주선이 발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사업화센터 같은 경우는 2027년 말에 완성되는데 지금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가산단 46만 평은 이제 지난해 6월 28일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3,800억을 공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기반 시설이나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들 구축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흥우주센터도 이제는 우주 관련 글로벌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그 5인승 기체를 드디어 이제 이렇게 띄우는 시연을 했어요. 그래 성공을 했는데 대기업들이 그 도심 항공 체계 KUAM이라고 해서 도심에서 이제 드론 택시 운행하는 거 이거를 1단계 실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끝납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1단계 실증이 끝나는 대로 드론 택시를 이제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로 가는 그런 관광 상품화 하겠다. 이래서 지금 대한항공 등과 항로 개설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이나 그 다음에 비행 안전 성능 시스템 평가 기반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 어디에서도 드론 기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우리 고흥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흥이 드론 산업 중심지로도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다.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고흥이 중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그게 70만 평입니다. 이거를 조성해서 거기에는 한 1000여 명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그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70만 평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미 지금 축산 ICT 단지, 그 다음에 수산 양식 단지, 그 다음에 원예 단지 이런 게 대규모로 정부 공모 사업에 지금 이렇게 유치가 돼가지고 30만 평 정도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64헥타가 스마트팜 육성지구로 또 지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마중물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 이제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공영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60~70만 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여성 아동과 청장년 노인 등 전 연령에 걸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대폭 늘립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광양형 제도와 시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성 아동 분야 새해 달라지는 시책은 모두 20가지로 가장 많습니다. 광양에 살면서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태아가 20주를 넘기면 광양사랑 상품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1살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출생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여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난자 냉동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진료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수도권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7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이 구직을 도전하고 있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성격과 심리검사, 건강검진, 직무 발견, 진로 체험과 모의 면접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노인 복지 사업으로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배상 책임보험이 지원됩니다.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쓰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올해 362개 새 일자리가 장애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탈 때 현금 승차가 불가합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를 쓰거나 차량 안에 교통카드를 구비해서 판매합니다. 요금 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해집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와 입양키트가 제공됩니다. 광양시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는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고 이동장과 목줄, 사료 등 키트가 제공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옵니다. 1리터 봉투인데 가격은 5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오전 11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됩니다. 합동 추모식은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바라는 진도 씻김굿을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 조문객과 유가족의 추모사 낭독과 추모글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추모 행사를 마친 뒤에는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투표를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지도와 증도를 잇는 지방도 805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지도와 증도를 잇는 지방도는 길이 3.3km로 지난 2014년부터 왕복 2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작돼 10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많아 평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공모에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최종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 환자 대상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모에 들어가 전국 71개 기관 가운데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동북권 심뇌혈관 환자들이 지역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뇌혈관 질환 대응 인프라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체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여행이나 휴식, 가사 등 개인적인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이 설 명절 기간에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명절 기간 가정이나 교제 폭력 등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해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상습적으로 도로가 어는 사고 위험 구간과 대형마트 등 혼잡한 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혼잡한 귀성과 기경길 등 고속도로 소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교통과 관광, 안전 등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명절 연휴 기간 7개 반 640명을 근무자로 편성하고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종합상황실을 기준으로 교통대책반이 편성됐으며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해 공영주차장 35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내버스 연장, 증회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되며 생활 폐기물 종합상황실도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7일까지 설맞이 유자골 고흥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고흥한우 브랜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분청마루점에서 정육이나 부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지역 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산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획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개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소비진작 할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오는 20일부터 먹개비와 땡겨요 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27일부터는 배달비 지원 3,000원 할인 쿠폰도 사용할 수 있으며 15,000원 이상 결제 시 두 할인 혜택 모두 중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먹개비와 땡겨요는 가입비와 광고비가 없어 가맹점주는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내 외국인 숙박 관광과 항공 관광,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지역 숙박과 음식점,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광객 1인당 최대 2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